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네, 우리 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우리 준비 좀 했죠? 그렇죠, 언니? 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엘류 원독택이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이 더운 여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해 주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죠. 일 끝나고. 네. 바로 네. 모여서. 그러게요. 우리 2주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2주 동안 뭘 했지?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만나서 저녁 몇 번 같이 먹고 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래요? 예. 당신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네. 뭐 한 거? 우리 도깨 씨는 집에 펜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아까 이렇게 언니네 네. 집 올 때 항상 하얀 펜스를 보면서 네, 네. 바라보면서 버튼을 누르거든요. 버스 네. 내릴 버튼을. 네. 근데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칠 뻔했잖아요. 제 친구, 우리 동네 사는 제 친구는 지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게 딱 언니네 네. 집이 보이면 누른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네. 오늘 막 이러면서 확 눌러가지고 네. 겨우 내렸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나갔을 때는 네. 그 모든 펜스를 다 허물었을 때 아예 지금 엘리가 본 거는 그래도 그 중에 조금은 지금 새로 바꿔놓은 상태고 네네네네. 지난주에는 막 거의 다 포스트만 남겨놓고 다 쓰러져 있었거든요. 다 없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지. 또 속은 거지. 원래한테. 아니 직접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원래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네. 도깨님이 속으셨네요. 한 번 딱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그 이후로는 그날 뭐 더워가지고 자기가 뭐 더위를 먹었대나 일하고서는 그래서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코빼기도 결국엔 지금까지 한 건 거의 다 그래도 지금. 우리 아들이 네. 열심히 도왔었는데 지금 보이스카우트 그러니까 그 캠프를 일주일 아들이 동안 가 있었으면 참 있어서 훨씬 편했을 텐데. 네, 지금 일주일이나 가셨댄다. 네, 우리 아들 간 거예요? 일주일 가셨어요. 오래 가네요. 일주일이면. 네. 근데 참 이상하게 작년에 갔을 때는 되게 집도 조용하고 홀가분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게 약간 허전하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죠? 내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걔가 우리 아들이 1년 사이에 집안일을 많이 돕기 시작했어. 언니 할 일이 부쩍 늘어왔더니 아쉬운 것 같아. 아쉬워. 아쉬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런. 네, 보고 싶다 하더라. 내일이면 온대요. 오는데 뭐. 네. 그래서 그거 했고 내가 한 게 또 뭐가 있지? 그것밖에 없는 것 네, 같은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퇴근하고 조금씩 하고 네. 그러면서 또 만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네. 어저께는 또 한국에서 오신 손님 만나느라고 건축도 꽤 편집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걸 들을 때쯤이면 아마 올라와 있지 있겠죠. 않을까요? 네. 참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도케 씨는 그렇게 보냈고요. 저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는 뭐 했는지 먼저 해야 할까요? 네. 뭐 한 거 없지만 그냥 저는 2주 동안 일단은 별건 딱 그냥 뭐 그렇게 막 쉬어야 할 만큼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는 직접 목격하고 하나는 제 주변인이 당했는데 이거를 꼭 여기 와서 쉐어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좀 뉴욕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유익하고 또 조금 워닝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에 하나는 제 옆자리에 앉은 디자이너가 한 일주일 전에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좀 이따가 좀 진정하면 얘기를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은 즉슨
얘가 그 전날 회사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별거 없었대요. 그냥 정말 그냥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유계비뉴랑 23가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걸어오는 웬 남자한테 정말 정통으로 이 오른쪽 골반 있는 데를 정말로 여기 약간 살짝 명치라고 네. 하던데 여기 아프지. 네. 툭 쓰러지지. 거기를 정말로 풀파워로 맞았어요. 그냥 남자한테. 왜?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걷고 있었대는데 마주오는 남자가 얘를 그렇게 때린 거예요. 배안 디자이너가 어떤 애냐면 키가 5'11이에요. 180 정도 되고 여잔데. 그다음에 거의 5년 넘게 쇼 알트라고 무에타이 같은 있잖아요, 언니. 그거를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여자 중에 제일 센 애예요, 걔가. 제일 세요. 그냥 못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어요. 가끔 내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길 가다 차 온다고 이렇게 나를 막으면 이렇게 뒤로 자빠질 것 같은 왜 그냥 힘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확 맞으니까 얘는 자기는 칼을 맞은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프게.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쫙 스캔을 이제 바로 한 1초 만에 뜨니까 키가 거의 한 6feet 넘고 정말 막 맨날 헬스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큰 남자 있잖아요. 완전 온몸이 근육덩어리 남자가 얘를 향해서 쌍포큐를 날리면서 어쩌라고? 어쩔 건데 그래서 네가 지금 나 칠 거야? 어머!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자기가 쟤한테 지금 달려들었다가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보아하니 이 남자도 너무 정상. 양복 구두에 양복 바지에 어머. 버튼업 셔츠 입고 너무 평범한 남자가 얘를 그냥 그렇게 때린 거예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주변 사람들이 이 남자가 얘를 때리는 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정말 6시니까 막 사람들도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얘한테 욕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긴 했는데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뭘 어떻게 대처를 못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이렇게 그냥 이 남자는 지가 이렇게 막 욕하면서 가고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냥 얘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딱 돌아서서 한 몇 발자국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얘는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좀 걷다가 그때서야 이제 눈물이 좀 나더래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거지?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니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멀쩡한 미친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너도 항상 조심해라. 자기니까 이 정도 맞고 끝났지.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은 그 정도 맞았으면 진짜 쓰러졌을 거다. 정말 쓰러졌어. 뭐야 그거? 그러니까.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해? 모르겠어요. 신고라도 해야지. 그런 애가 있다. 그런 사이코 같은 놈들이. 완전 너무 사이코 같아서 이거 듣자마자 저도 진짜 우리가 아무리 막 이제 뉴욕 좋고 막 걸어다니고 이래도 이게 세상에는 참 언니 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이성적으로 이해를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사람도 그렇게 너무 멀쩡하게 하나도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홈리스도 아니고 너무 멀쩡하게 입은 어느 회사의 뭐 어느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여자를 그렇게 치고 지나가는 건 정말 와 뭐냐 걔는 진짜. 생각도 못한 진짜 황당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좀 요즘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자꾸 이렇게 그거 뭐 악다구니를 쓰고 막 해서 사람들 어텐션을 모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좀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도 근데 저도 너무 순식간이라 좀 그랬겠다. 그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내가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걷다가 누가 나한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약간 미국 와서 누구한테 맞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약간 처음 미국 왔을 때 당연히 이제 트레인 같은 것도 어떻게 타는지 모르고 버벅거리고 막 지하철 같은 데 내려가면 두리번거리고 그럴 때 이제 막 좀 어리고 좀 그런 철없는 애들이 막 놀리는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약간 막 내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내 뒤에 서가지고 같이 막 막 나 흉내내고. 근데 저도 그때 얘네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얘네한테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그럼 얘네들이 저렇게 끌고 가서 막 때리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껄렁거리는 흑인 여자의 2명의 남자의 하나였는데 그때는 예. 지하철은 요즘은 오히려 더 안전하지. 항상 경찰이 어느 여기나 다 있어요. 역이나 경찰은 항상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뭐 지혜롭게만 대처를 하면은 걔네를 유인한달지 아니면은 해가지고 경찰한테 데리고 가는 방법은 있거든. 근데 길에서 그러는 거는 정말 네. 진짜 황당했겠다. 네, 그래서 나 같아도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함부로 뭐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덤빌 수도 없고 정말 100% 제가 쟤한테 더 맞을 텐데 누가 도와줄 거라는 그런 확신도 거의 100% 없지만 더 맞더라도 그런 애들은 잡아가지고 경찰에 집어넣어야지.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맞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또 뭘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지 총을 꺼낼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막 뉴스 봤는데 막 브롱스에서 총 쏴가지고 또 몇 명 죽고 또 막 이런, 여기 그러니까 그 총기도 되게 위험하긴 해요. 근데 저도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냥 똑같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눈물만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애초에 그냥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바싹 쓰고 약간 걸어 다니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어그레시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날씨도 덥고, 예. 그래서 아마 차라리 아예 쓰러져서 기절하는 것 같은 리액션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아무래도. 얘 왜 이러지? 그러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지. 911을 부르든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방법도 그러면서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손에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카메라를 켜서 걔 얼굴을 찍고 나는 기절하는 거야. 막 비디오를 찍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기절을 하면서 어텐션을 딱 끌고 그 사람 얼굴은 남기고. 네. 곰이냐? 그 사람이 곰이냐? 그 앞에서 죽은 척하는 것처럼. 6feet도 넘는 그런 우람한 남자가 곰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진짜. 그런 그 여자를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냐 걔는 진짜. 진짜 웃기다. 그래서 뉴욕에 여행을 오시거나 이제 우리 엘리온 원독 듣는 분들 중에 뉴욕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네. 네, 항상 특히 요즘 여름이고 화가 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름이니까 길을 걸으면서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멍 때리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조금은 나를 세워도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은 날은 다른 좀 신경을 도시보다 쓰고. 뉴욕은 좀 약간 그래도 네.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사건을 봤냐면, 이거는 제가 항상 저도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핸드폰에 거의 이제 길을 걸을 때 맨하탄에서 너무 고개들을 숙이고 걷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난 안 그래. 적어도 이렇게 길을 건너거나, 근데 저도 그러지만 가끔 이렇게 앞에서 완전 여기다 코를 박고 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좀, 고개 좀 들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아니나 달라 엊그저께 이제 출근을 하는데, 우리 이제 버스 정류장 내려서 40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왼쪽 건물, 약간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 트럭 같은 거 들어가는 카고가 1층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일본 음식점 옆에. 맞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40가 스트릿에서 끝과 끝은 되게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기 때문에 이 큰 차가 이제 뒤로 이렇게 카고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거의 길을 막아야 돼요. 길을 막아야죠. 그리고 아무래도 큰 차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그죠. 막 이제 페데스트리언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게 끝이 없으니까 그런 차가 이렇게 파킹을 할 때는 이제 이 건물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도 막고 이제 주황색깔 막 봉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못 가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출근하는데 이제 막 사람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짜증나도 그 큰 차가 다 기다려야지 어쩔 거야. 기다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고 저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바보 같은 남자애가 지금 저희가 쓴 것 같은 이 헤드폰을 쓰고 핸드폰을 코에 들고 그냥 가는 거야? 걷고 있는데 정말로 어머나. 차가 어쨌든 이 차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지시만 믿고 계속 그치. 파킹을 그 사람만 이제 백밀러로 보고 뒤로 파킹을 하고
이 지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못 가게 하느라고 너무 혼자서 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막 하지마, 야, 뭐 하지마, 뭐 이러고 있으니까 때마침 얘를 못 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얘가 지나가는 동시에 이 차는 뒤로 빠꾸하고 얘를 쳤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넘어져서 바닥으로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정말 천만다행. 당연히 이제 그 주변에 거의 한 20명이 있으니까 막 차 치고 스탑하고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차 치고 보니까 그냥 밑에 깔려 있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막 뭐 이렇게 뭐 바퀴에 깔리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그 바퀴 사이에가 이제 아무래도 크니까. 네, 크니까요. 사이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뜩 뺐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핸드폰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네. 헤드폰으로 음악 크게 들으면서 이거 하고 이러고 가니까 그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이게 완전 통제가 되잖아요. 히어링도 통제되고 사이트도 통제되고 이러니까 그런 사건이 정말 그런 사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도 잘못은 운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닐걸. 걔도 과실이 있는 거지. 아니 왜? 아니, 그게 원래 그 트럭이나 그런 게 있을 때 플래그맨이라고 하잖아. 네네네. 플래그맨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그 컨스트럭션 할 때도 차가 역주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네. 뭐 일방통행인데 그걸 역으로 트럭을 빼야 된다 할지 물건을 날라야 된다 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플래그맨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바이올레이션이고 그거 누가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 그거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주행 방향이나 방식이 아니잖아. 네. 그럼 누군가 교통을 통제를 해야 되고 그거는 완전히 그 건물하고 그 트럭과 관련된 사람들의 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통제를 안 따르게 돼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거는 보행자의 반반 책임이에요? 과실이 아닐까 싶어. 저도 사실 걔네는 분명히 플래그맨 있었고 다 있었어요. 있었잖아. 다 해야 될 거 있었어요. 했잖아. 네. 통제 다 했고 나머지 사람들 다 따르고 있는데 혼자 그런 거 아니야. 혼자 왜? 그냥- 핸드폰 보고 헤드폰 쓰고 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 그죠? 근데 저는 모든 게 슬로우 모션 같이 일어났던 게 저는 그 남자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얘가 저러고 걸어오고 있구나. 제발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엘리 되게 놀랬겠다. 깜짝 놀라 소리 질렀어요, 저는. 안 돼!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보자마자 저도, 나 진짜 이제 나는 절대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안 봐야지. 이만큼 보면 안 돼, 가슴 진짜. 깊게 나도 안 봐. 네. 절대 안 봐.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특히나 음악까지 들으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들으면서 핸드폰 보고 최악이죠. 최악이 최악. 음악을 듣거나 뭐 급하게 메일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서가지고 하는 구석에 게 서서 그냥 서서 하는 게 나도 더 편하고 빠르고 그게 낫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괜히 막 그냥 사람들 피해가면서 막 이렇게. 트레드밀에서 하는 것도 위험할 판에. 그렇지. 네. 뭐 자기가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밀리언 달러 딜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내 말이. 보나마나 그럴 거라고. 정말 쓸데없는 거 보고 있었을 텐데.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냥 이런 그거나 거 보고 있었을 있을 거라고. 거예요. 그냥 네. 밀리언 달러 딜 하는 애들이 그렇게 딜 하나?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는 그럴 거 아니면 아니 아무리 밀리언 달러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 목숨은 그거 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목숨이라는 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많아요. 생각보다 많지. 생각보다 뉴욕에서. 걸어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정말 많고. 우리 엘리 원덕에서 한번 진짜 이번 캠페인인가 캠페인? 네, 지난 2주 동안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가져와 봤습니다. 언니는 2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 뒤로 가면서 네. 점점 짧아지지. 남은 게. 점점 남은 날이 이제 짧아지기 시작했고요. 개학이 언제죠? 아이들이 보통 9월 6일? 첫째 주인가? 네. 둘째 주네 그러면. 네, 그래도 거의 한 달. 한 달 남았네요. 네. 아직도. 참고로 미국의 그 뉴욕의 여름방학은 정말 지겹게도 길거든요. 정말 2달 반. 2달 반이요? 네. 2달 반이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한국 여름방학은 어떻게 되죠? 한 달 5주 정도 되지 않아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한국 여름방학도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저 알아요. 항상 제 생일
전이에요. 아. 생일 이틀밖에 한 7월 둘째 주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그런데 그래서 8월 한 셋째 주에 그래서 계약하네요. 9월 초에 개강이었던 아니요. 게 아니에요? 8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한 달 하네. 조금 거의 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거의 2달 되지 않았어? 아, 대학 아니에요. 때 방학은 굉장히 길었던 것 대학 같아. 방학은 조금 길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학은 한 5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더 됐어. 내 오죽거든? 기억에는. 그리고 그만큼의 또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네. 그죠, 여기는 그죠. 겨울이 짧은 예. 거지. 여기는 겨울방학이 뭐 길어봤자 2주? 이 정도니까요. 근데 그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아? 여름에는 더 덥고 이러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여름에는 해가 길고 그러니까는 이 매달려 있지 말고 좀 다른 액티비티도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겨울은 해가 짧으니까 네. 차라리 그냥 레귤러하게 빨리 학교로 돌아오는 게 낫지. 그런가요? 좀 그런 생각,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방학이 짧고 그런 게. 겨울방학이 길면 좀 우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잖아. 해가 너무 짧으니까 어디 나가서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추운데 어디 나가서 뭐 하루 종일 뭐 곰을 잡으러 다닐 거야. 뭐 야생동물을 토끼를 잡으러 다닐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방학 짧은 게 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 생각이 드나? 좀 그러네. 그러게요. 응. 그래서 뭐 지금 여름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고 재밌었던 게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 주선을 제가 했어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맞다. 네. 그냥 말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네. 한 3일 만에 셋업을 해가지고 만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원래는 저는 그런 이렇게 누구 소개하고 그러면은 전화번호만 주고 받고 만나라 그냥 그러고 저는 쑥 빠지거든요. 뭐 둘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뭐 마음에 안 들어 다 해요. 뭐 하든 찍고 까불든 하여튼 듣고 찍고 까불고 그거 다 알아서 말든지. 그러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남자분이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재밌고 그런데 네. 둘이만 있으면 되게 급 조용해지는 그쵸. 네 그런 남자분이라고 해서 제가 또 특별히 주선 자리에 나가서 언니랑 그 두 남녀분들 셋이서 네. 나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분위기를 띄우느라고 와 좋은 일 하셨는데요, 언니.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괜찮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었는데 그게 참 막 꼬치꼬치 안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오. 약간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거나 그 남녀의 행운을 빕니다. 행운이야? 뭐야? 그 남녀의 건투를 빕니다. 건투. 이거 하는 거 모르잖아,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모르죠. 모르지. 네. 하지만 그래도 건투를 빕니다. 어. 네. 더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은 연락 주세요. 예. 들어야 뭐 이걸 들어야 연락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누구예요? 친구? 친구하고 뭘 친구야? 친구도 아니지. 둘 다 친구는 아니지. 직접적인 뭐 이렇게 그런 친한 친구들을. 아 언니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 여자는 아는 발명 선생님이고 남자분은 건너 알게 된 남자인데 아 그렇게. 오랜만에 네. 마담 뚜가 됐었지. 마담 뚜가 됐었습니다. 됐었습니다. 잘 되면은 우리 뭐 나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신 뭐 한국 결혼식 오라고 왕복 티켓이라도 끊어주나? 깊은 한숨을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래? 그래도 어떤 일 제가 뭔가를 할 때 그냥 나를 제일 당당하게 만든 건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렇죠. 돈은 못 벌지만 당당할 수 있는 게. 하지만 어떻게든 돌아온다는 거 언니. 돌아오면 땡큐지만 안 돌아도 내가 뭐. 글쎄 어떻게든 돌아온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사람들이 너무 야가가지고 저 사람은 원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냥 입 싹 닫고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니까요. 네. 의외로.
어쨌든. 그죠. 그건 여담이었고. 네, 여담이고. Listen to announcement. You're planning on getting one of those. If you go into Queens, better use the 6-7 line, the F or the M. We also have a seat customer now on 34th Street, the local track, waiting for EMS. 지난 2주 동안 남겨주신 답글 읽어보겠습니다. 7월 29일 날 안나이몽 님이 남겨주신 답글이에요.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주행 중. 저희가 다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 거를 오늘 아셨나봐요. 그죠? 네. 오늘이 아니고 29일날. 네, 29일 날. 네. 언니 답글 너무 재밌어요. 정주행하러 고고고. 하트 뿅뿅도 잊지 마세요. 제가 밑에다가 답글을 달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게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재밌게 적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쫙 몰아가지고서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답글 지우지 마시고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써놓으시고 작성자에 의해서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되고 뭐. 그럴 네.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답글이 안 달리고 뭐 그러면 이렇게 뻘쭘해서 지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욕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게. 괜찮아요. 에이. 엘리 괜찮지? 네,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한리 님이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우리 엘리 네. 읽을까요? 패션워크 잘 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크로스 드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면도도 안 한 거고요, 아저씨가. 핑크색 미니드레스에 하의를 신은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게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크로스 드레서는 트랜스젠더나 게이와는 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더군요.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뉴욕에 그런 분들 많긴 하죠. 라고 댓글을 다셨네요. 네, 저도 어저께 맨하탄에 나가서 이 분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게 정말 수염이 나고 키가 한 185 정도 되는데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 신고 가슴이 나 있었어요. 그럼 에스트로겐을 몰라 뭘 넣었는지 가짜 아니야, 가짜. 가짜일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하지만은 당황하지 않고 그럼요.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저 이렇게 모시고 나간 그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저런 분들을 크로스 드레서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리고 뉴욕 알레스님. 예, 오래전부터 뉴욕 노가리 즐겨 듣던 뉴욕 사는 팬입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운 마음에 우연치 않게 팟캐스트에 뉴욕 노가리를 다시 검색하게 되었는데 도케님, 엘리님, 원래님 이름이 떠서 너무 설레이는 마음에 파일럿 방송 들으며 급하게 댓글 답니다. 뉴노 끝나면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숨어있는 팬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으려고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유우님께 인스타그램으로 다음번 방송엔 청취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송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막 첫 방을 듣는 중이라 열심히 정주행하겠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숨 찬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유은이한테 지금 승용 찾은 거구나. 그렇죠. 네. 네, 유우는 더 이상 저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게스트로 모실 예정이죠. 네,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남기셔도 답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섭외 요정은 접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미 이 답글을 읽고 뉴욕 알렉스님과는 다 이렇게 접촉을 하여서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언니 네. 참 빨라요. 네. 그래?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기다리세요. 네. 제가 연락드립니다. 고양이는 야옹야옹님, 건축 독해 듣고 구글맵 찾아보면 여행하는 기분이가 들어요. 출첵 건축 독해 갖고 싶다 로프트. 네. 돈 많이 보세요. 우리 모두의 로망. 지으면. 로프트. 네. 좋은 생각 같아요. 구글맵 찾아보면서 건축 독해 듣는 거요. 재밌겠네. 내가 생각해도 재밌네. 네. 콧방귀야. 그리고 예, 리얼리 IM님 7월 31일 날 올려주셨거든요. 진짜 완전 유익해요. 사랑합니다. 엘류 원독. 예이. 네. 그리고 관극하는 관광인 네. 님이
관광님. 네. 엘리님 생일이셨군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손 다치셨을 때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회복이 빠르시다니 다행이네요. 짠, 닫았어요. 울버린. 진짜 뜨거웠는데 닫았어요. 정말 이제 껍질이 벗겨진 단계요. 벌써. 아니, 살 났어요. 벌써 살이 나고. 도대체 뭘 먹는 거야? 페퍼민트 오일.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기 밑에다가 답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관가님, 새로운 학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너무 걱정 말아요. 많은 기회와 길들이 관가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네. 그냥, 잘은 모르지만은,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마지막 학기 맞아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기억으로는 저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그 마지막 학기 때 진짜 심란했던 기분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얼마나, 심란했는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여행을 막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되게 심란해 하지 말고, 네. 화이팅. 네. 그리고 그냥 뭐든지 다 해봐요. 그냥 여기저기 뭐 닥치는 대로 기회가 오는 대로. 저도 한국에서 4학년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잡을 못 갔고 방황을 했었죠. 그때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네. 영어 학원도 다녀보고 이제 잡을 가져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엔 1년 있다 유학을 가는 걸로 결심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너무 심란하고 막 너무 고민스럽고 이런 1년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저 그죠. 자신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네, 맞아요. 네, 전 아직도 그때 읽었던 책들이나 그때 생각했던 그런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 삶에 대해서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였는데 그 깨달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후 몇십 년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또 다른 또 그만큼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지만 네, 그때 20대 초반 그 당시에는 그때 성불하셨구나. 성불하십시오. 그때 막 인생은 초화 같아 막 이런 거 하면서 혼자 막 되게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죠. 그러게요. 대학교 4학년 때 도케 씨를 처음 만났답니다. 아유, 내가 그 찌질한 모습을 다 기억하지, 내가. 내가 그 찌질한 모습을 그냥 뛰쳐나가고 막 말도 안 되는 객기 부리고. 네. 전 기도원 다녔어요. 살짝 제가 친하던 언니가 기체조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저 그때 근데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거기서 그런 거 베지터블 뭐라 그래야 돼? 베지테리안 음식 주고 기도하고 요가하고 이런 거 다녔었어요. 우리 엘리 대단해. 언제 모스크바 간 얘기, 기체조 하러 간 얘기 이런 거 아이슬란드 싹 다- 캠핑 얘기도 해드려야 그죠? 되는데 싹 다 들어야 되는데. 네. 기대할게요. 네. 네, 그리고 또 핑크 팬더님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로프트 인테리어에 푹 빠져서 구글링해서 사진 찾아보고 했거든요. 오. 그런데 뉴욕은 원래 독해에서 로프트에 대해서 올려준 거 보고 제목 보자마자 심장이 뛰어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로프트라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너무 잘 됐네요, 진짜. 혹시 인테리어 공부하시면서 리포트 쓸 일이 있으셨나? 그 도움 되겠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프라테님, 우리 도깨씨 읽어주세요. 예, 화상의 쓰라림으로 힘드셨을 엘리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도닥도닥. 사실 저도 냄비에 팔이 되어 며칠 고생 좀 했네요. 헤헤이. 아니, 맨날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죠, 이 양반은. 왜 그러셔? 달궈진 새망치로 두들겨지는 느낌. 저도 다행히 회복력이 빠른지 생각보다 빨리 아무는 중이에요. 도케님 방송 중 이석증? 아니, 메니에르인가요? 네, 메니에르예요. 예, 메니에르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맞아요. 내용도 폭풍 공감하며 들었는데 오늘 방송 역시 감정이입 제대로 하며 들었네요. 더운 날씨에 세 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 또 기다릴게요. 늦었지만 엘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니에르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많은가 봐요. 그죠. 우리 도깨씨는 카페인을 많이 줄이고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없어졌어 나는. 네. 그게 카페인도
그 영향이 증상을 크대요. 악화시키는구나. 저희 아버지도 메니에르가 있으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한때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하셨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뭔지 모르고 그렇게 어지럽고 하시니까 나중에 메니에르시더라고요. 위에 이거 내가 읽을게요. 네. 그리고 건축독해 출첵하신 분들 계세요. 네, JK인 리용님, 그리고 또 레인 세븐틴님, 네, 출첵 감사드립니다. 또 미발홍 2020님, 네, 엘리님 도쿄 오빠라고 하는 거 듣기 불편합니다. 죄송해요. 에세디는 아빠이고 바로 옆에 와이프도 같이 있는데 오빠 하면서 친한 것처럼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다 고쳐지겠지 했는데 점점 더 하는 것 같아요. 도케님이라고 해주시면 어떨까요? 도케님. 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사실은 저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들된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도케 씨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도케 씨는 오빠라고 불림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나이 먹었는데 누가 어디 가서 오빠라고 불러주겠어. 진짜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집사람이 그렇게 안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못 해봐서 더 이거에 대한 그런가? 왜냐면 저는 한참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선배 오빠, 뭐 오빠 이러다가 이제 바로 여기 와서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호칭을 부를 일이 외국 없죠. 사람들이랑 그냥 이름 하니까. 부르죠.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누구님, 전 이게 더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더 불편한데 약간 이렇게 뭐 프로페셔널한 세계나 네. 뭐 약간 더 나의 어른스러운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불편하게 그게 예의가 아닐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을 저도 들었어요. 그러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저희가 친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친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그렇게 서로 부르는 게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폭넓은 청취자들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따끔한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칠링 시모님 위에 해주세요. 해주세요. 도케님 남자 양복 해주세요. 뉴욕의 남자 패션 기왕도 말해주세요. 뉴욕에 무조건 흰색, 회색, 검은 티만 입는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해주세요. 남자 패션 해주세요. 그리고 엘리님도 건축해주세요. 저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해대는 얘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해는 거예요, 그냥. 오 재밌겠다. 엘리가 건축하고 도케 씨가 남자 패션하고 나 뭐하지? 언니요? 몰라. 코너 하나 또 만들어. 또 하나 만들지 뭐. 네. 그 밑에 엘리님이 건축하기 힘드시면 건축 비스무리한 자취라도 해주세요. 네. 뉴욕에서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유유님이 뉴욕하실 땐 자취방을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방을 부르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 투룸, 원룸 이렇게 부르듯이 미국은 어떤지 궁금하고 미국에서는 싱글들의 거주 형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도 고시원이 있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하네요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국에는 고시원 형태는 뉴욕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리거리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고시원 뭐 창문도 있고 뭐 다 있잖아. 화장실도 있고 뭐 쉐어를 하더라도 네.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아직도 쉐어하는 아파트, 그 화장실 쓰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할렘 그런 동네 가면은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 주거가 되려면은 미니멈 스퀘어핏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주거로 있구나. 퀄리파이가 되려면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시원처럼 내가 침대에 앉으면은 책상 의자고 거기서 누우면은 침대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바퀴 굴르면은 신발 있어서 신고 나가고 이런 두 식의 바퀴까지 안 가요. 이렇게 조그만 그런 것들은 주거로 여기서는 저기가 될 수가 없거든. 미니멈 스퀘어핏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뭐 한국에서 흔히들 쓰는 원룸, 투 베드룸, 뭐 쓰리 베드룸 그런 개념은 있기는 한데 고시원처럼 그런 스튜디오 원룸 같은 거 그런 거에는 사이즈의 미니멈이 있다라는 거 뉴욕에는. 네. 그러면 저희도 옛날에 뉴욕 노가리에서는 이런 비슷한 걸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우리 또 한번 얘기해보죠. 네. 네. 그냥 막 던진다 또. 그냥 막 던지는구나.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한국은 글쎄 요즘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정말 고시원 형태가 많으니까 룸메이트라는 개념이 요즘은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룸메이트 네. 찾아서 같이 집을 렌트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Friends. 네. 네. 그런 대표적인 얘기도 시트콤.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있었던 저와 저의 지옥 같은 룸메이트 얘기를 함께하면 재밌지 않을까. 나도 룸메가 있었다. 터키. 터키 친구 하나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너무, 그니까, 이미 뉴욕에 많이 살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답글을 들고, 보고서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 뉴욕 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도 좀 준비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볼게요. 네. 또, 소소쿨님, 예. 도깨 오빠! 오빠가 안 된다 하시니 오빠라고 살포시 불러봅니다. 너무 재밌다. 저도 뉴욕의 남자 패션 듣고 싶어요. 이번 주 엘리님 패션 워크 너무 재밌게 들었답니다. 모두 I love you so much. 네. 아. 네. 오빠. JK님. 네. 드디어 페알 모신 제가 엘리님의 패션 워크에 답글을 달 수 있는 날이 왔군요. 그동안 정말로 엘리님께 답글을 남기고 싶었으나 패션은 제가 잘 몰라서 뉴욕의 가버너 아일랜드에서 이번에 2번 개츠비 스타일로 커스튬하고 가는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저도 와이프랑 둘이 개츠비 시대 차림을 하고 가봤는데 정말 새로운 색이었어요. 시간여행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충실하게 식탁보까지 색깔 맞춰서 온 분들부터 20년대스러운 라이브 재즈에 맞춰 춤추는 멋진 노년의 커플들까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츠비는 아니지만 링컨 센터 앞에서 열리는 디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네. 디나 앙 블랑크도 연관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네요. 모두가 화이트로 차려입고 모여서 저녁 식사라는 이벤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깃털 장식 같은 거 하고 모여드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요. 이거 한국에서도 있고 뉴욕에서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래요? 네. 외모는 모르지만 대화로 추측컨대 원래님과 도케님은 개츠비 커스튬이 잘 어울리실 듯합니다. 정답. 맞아요. 세 분이 한번 맞춰 입고 가버너 아일랜드 재즈 페스티벌 가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라고. 재밌겠다, 그죠? 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가요 언니. 네, 우리 한번 갑시다. 네, 정보 감사합니다, 제이키. 네. 그리고 써니맘. 세상에 다시 팟캐스트 시작하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한참 힘들었던 시기에 원래님의 씩씩하고 유쾌한 목소리 들으면서 위안 많이 받았던지라 누노 끝날 때 정말 아쉬웠거든요. 요즘 다시 마음이 이래저래 심란하던 차에 누노 몇몇 에피소드도 다시 들어보고 그랬는데 팟빵 기웃거리다 이 프로그램 보고 너무 반갑고 좋아서 아직 듣기도 전에 댓글부터 남깁니다.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댓글 듣고 되게 약간 이렇게 뭉클했어요. 네, 우리의 이 비루한 방송이 누군가에는 또 위안이 된다는 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먹방 다이어터님 마지막으로 읽고 예. 원래님께서 방송 중에 말씀하신 라온마 Life on Mars 네. 15편 쭉 봤습니다. 처음에는 미드인 줄 알았는데 88년도 우리나라 드라마더군요. 이게 88년도 우리나라 88년도 배경 아닐까요? 88년도 그쵸. 배경에 네. 원래는 영국 드라마죠? BBC에서 했던 잘 맞는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그리고 갈등, 감정. 이제 16편 하나 남았네요. 기대된다. 빨리 자야지. 원래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이거 다 봤거든요. 드라마 일단은 깨알 정보. 마지막 회 하기 전에 그걸 딱 보신 다음에 글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돌아가신 그 가수분 누구지? 데이비드 보이. 그분의 노래 제목 중에 Life on Mars가 있지 않나? 그래요. 나 데이비드 보이 음악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 또 영국 근데 그게 원래 영국 제목도 Life on Mars죠? 네. 나 그 원제 같은 제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약간 화성 그 사건하고도 약간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화성. 네. 그래서 나는 그 Mars가 화성하고 연결해서 화성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국 거였고. 원제고 그게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거 보고서는 좀 스토리가 신기하다고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고. 네.
네. 진짜 오랜만에 좀 되게 재밌는 드라마 만나서 되게 즐거웠는데 아쉽게 끝났어요. 뭔가 또 새로 시작하겠지. 뭘 그거 아쉬워하고 그래? 미스터 선샤인. 네. 아, 미스터 선생. 네. 드라마 얘기 그만해야지. 네, 그만해요. 너무 덕후 같아서 그만할래요. 네,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 올려주신 댓글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근황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 자리를 채워주실 그 뉴욕 분을 모시고 네.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독해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앤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 Love.